우리 그래서 어제 원의 접선까지는 얘기했지. 자, 중심이 0,0이면 공식을 쓰지. 만약에 거기서 원 위에 점이 주어졌을 때 공식 다 기억하고 있죠? 기울겨 주었을 때 공식도 기억하고 있죠? 그 다음에 중심이 0,0이 아니라 이동이 되어 있으면 어떻게 풀라고 했죠? 이쁘게. 자, 어떻게 하라고 했지? D는 R. 그렇지. 무조건 D는 R을 쓴다고 했지. 그래서 D를 구하기 위해서 일단 주어진 조건 가지고 직선을 만들고 나서, 그지? 기울기가 있으면 기울기를 쓰고 지나는 점을 미지수로. 지나는 점이 주어져 있으면 그게 접점이든 원박계 점이든 어쨌든 그 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M, 미지수 M을 써서 직선을 표현한 다음에 또 D 구하고. 맞죠? 그런 식으로 했었고, 자, 자취로 돌아가자. 우리 자취의 방정식 때 필기 싹 했었죠? 맞죠? 한 번 더 설명합시다. 이거는 그래서 전에 한 필기 거기다가 채워주면 될 것 같아. 자취의 방정식은 크게 뭐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유형이 있다 그랬어. 첫 번째로 일단 조건식이 제공되는 거. 그 식은 진짜 식일 수도 있고 말일 수도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다? 움직이는 점이 등장하는 경우 하나 있다 그랬어. 맞지요? 그리고 요즘은 직관적으로 풀리는 녀석도 많아졌어. 옛날에는 이게 비주류였는데 요즘은 얘가 비주류가 되면서 얘가 주류가 돼버렸다. 뭐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리고 조건식이 주어지는 경우에서도 또 독특한 녀석 세 가지에 대해서, 독특한 녀석이 아니라 그냥 좀 세부 파트 세 가지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는 기본형이라고 했는데 이게 조건식이 기본형이 아니라 자취 자체에 대한 기본형이다. 알았음? 그래서 어떻게 알아? 문제는 어떻게 주어진다? 뭐뭐뭐뭐뭐뭐를 주면서 그걸 만족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점 P가 있다. 그때 점 P의 자취를 구해주세요라고 한다. 그럼 어떻게 된다? 자취를 그리는 점을 뭐로 잡으세요? 응? X, Y. 죽여버릴까 저거 진짜? X, Y로 잡으라고 했어. 맞죠? 그리고 그 만족하세요라고 하는 녀석이 이제 P에 대해서 뭔가 막 말 나와 있을 거니까 이제 P의 좌표를 X, Y로 이제 우리가 잡았으니까 뭐 한다? X, Y에 대해서 식으로 나타냄. 그러면 그거를 정리하기만 하면 답이야 라고 했어. 그리고 첫 번째 좀 독특한 녀석 가계이동문선. 그리고 오늘 배우는 누구? 이것 때문에 지금 이거 다시 쓰고 있는 건데 아폴로니우스의 원이라는 게 있다 그랬어. 근데 이 두 개를 내가 독특하다라고 해서 뺀 이유가 뭐였지? 가계이등분선이 독특한 이유는 문제에는 뭐다? 자취라는 말이 전혀 없다. 하지만 우리가 해석을 다르게 해서 풀이는 어떻게 푼다? 자취로 푼다. 그 해석이 뭐였어? 문제에서는 두 직선이 이루는 각을 이등분하는 직선을 구하시오가 된데 우리는 그 두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들의 자취로 푼다라고 했지. 그 말은 지금은 안 쓸게. 그때 썼으니까. 근데 아폴로니우스원은 문제는 뭐라 그래서 그냥 대놓고 자취라고 줘요.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어떤 문제에 대해서 아폴로니우스원인지를 일단은 캐치를 해야 되고 그지? 그거를 자취가 아니게 푼다 했는데 이 자취가 아니게 푼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해석을 달리하는 게 아니라 공식처럼 뭔가 원을 외워서 푼다라는 얘기야. 오케이? 그거를 기억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일단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아폴로니우스원을 말하는 건지 지금부터 보여주자면 어디 있더라? 정확해 하지 않아요. 133번이에요. 자, 간다. 뭐야? A와 B에 대하여 AP 대 BP가 몇 대면? 1대 2이다. 그 거리비가 1대 2라는 것을 만족하는 점 P가 그리는 도형, 나타내는 도형을 구하시오. 자, 이거 참고로 아폴로니우스 원입니다. 근데 그거 다 떠나서 일단 문제에서 그냥 자취라고 하고 있지. 나타낸다라는 말로.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떻게 푼다? 만약에 이 문제가 도형 방정식을 지금처럼 구하시오라는 말로 서술에 나왔다면은 자취를 쓰라는 말일 거야. 오케이? 근데 내가 자취가 아니라 다르게 푼다라고 한 이유가 뭐라 그랬어? 그거 기억나? 아폴로니우스는 왜 자취가 아니라 공식처럼 외워서 빠르게 구하니? 뭔가 추가적으로 활용을 해서 물어본다.
그냥 도형의 방정식을 구하시오가 아니라 그 원 가지고 뭔가 다른 질문들을 막 할 거란 말이야. 그것 때문에 우리는 자취를 이용하지 않고 공식처럼 외워서 좀 빠르게 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냥 도형을 구하는 게 목적인 문제라면 그거는 자취 문제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알았음? 자, 그래서 이거는 뭐야? 도형을 구하시오니까 자취다, 맞지? 어쨌든 나타내는 점, x, y라고 잡아야 되겠지. 그럼 이제 우리는 뭘 쓰면 돼? 요걸 만족하면 되잖아, p가. 그럼 이걸 x, y로 나타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나타낼래?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이니까 bp라는 선분의 길이는 뭐다? 2 곱하기 ap다, 맞지? 그래서 이걸 뭐 할 거야? 제곱을 해야 되겠지. bp의 제곱은 4, ap의 제곱. 여기까지 됐음? 그럼 이제 이거를 뭐 하면 돼? xy로 표현을 하면 끝나요. 쉽죠? 별거 아니죠? bp 어떻게 나타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x제곱 플러스 y 플러스 5의 제곱 루트 끝. 4 곱하기 ap제곱은 뭐예요?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 됐니? 자, 전개 좀 암산해도 되겠어? 표정 이상하게 하지 말고 그냥 전개할게 그냥. 민범이 왜 근데 표정이? 이해 안 돼?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10y 플러스 25. 왜? 자, 4x제곱 플러스 4y제곱 마이너스 2y 4배 마이너스 8y 1, 4. 됐죠? 자, 그럼 뭐 할까? 싹 다 우변으로 이항할까? 그러면 뭐 나와? 우변에서 3x제곱 3y제곱 둘 다 y야? 맞네. 마이너스 18y 마이너스 21? 맞지? 는요. 뭐? 아, 그래? 오케이. 자, 그러면 양변을 뭐로? 3으로 나눠보자. 그럼 뭐야?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7 는빵. 됐니? 그럼 이제 뭐야? x는 그냥 지 혼자 제곱하고 y는 마이너스 3에 제곱하면 상수항이 9. 원래는 마이너스 7. 그럼 뭐? 마이너스 16. 그걸 우변으로 이항하면 는 16. 그럼 뭐야? 중심의 좌표가 0,3이고 왼지름의 길이 얼마? 4짜리 원입니다. 하고 나오겠지. 일단 답은 이거. 2번. 알았음? 알았음? 자, 요렇게 해서 자취를 구하면 된다. 근데 뭔가 추가적인 질문을 할 거야. 그거 아마 좀 이따 뒤에 나올 텐데. 그런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원을 좀 빨리 구해보자라는 게 목적이야. 알았죠? 자, 저거 지금 풀이 지어도 되지? 안 돼? 얼른 정리. 왜 안 꺼져 또? 뭐 이상한 광고가 켜져 있어. 이건 뭐야? 왜 또 안 돼? 가보자. 자, 그래서 자, 그래서 일단 아폴로니우스 원이 결과부터 얘기해야 되나? 과정부터 얘기해줘야 되나? 과정부터 얘기할까? 자, 보자. 결국 아폴로니우스 원이라 그럼 문제는 뭐라고 나오는지부터 얘기를 하자면 두 점이 등장할 거야. 지금 A, B 등장했죠? 으로부터의 거리가 M 대 N인 점의 자취 이렇게 나와 있을 거야. 이게 문제예요. 알았음? 오케이? 저거잖아. 그래서 그림 자체, 아폴로니우스 원은 설명을 먼저 한다 그랬지. 여기에 지금 뭐 y좌표가 1-5라고 돼 있는데 그냥 좀 알아보기 편하게, 그리기 편하게 여기에 a가 있고 여기에 b가 있다고 해보자. 그리고 문제는 항상 뭐 한다? a로부터의 거리와 b로부터의 거리가 m 대 n인 점 p의 자취. 그래서 뭐? 문제는 AP 대 BP의 길이 B가 M 대 N인 점의 자취, P의 자취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했지. 그러면은 M 대 N인 점 P라고 하면은 대표적인 점 두 개. 누구?
m된 내분점 하나, m된 외분점 하나 있고 더 있다는 얘기지. 어떤 거? 일단 첫 번째 m된 뭐 m이 살짝 크다고 해볼게. 그러면은 m대에는 어떠해? 좀 많이 크게 할까? 요렇게 되겠다. 맞니? 내분점이라는 거 하나 있다. 그치? 몇 대 몇? m 대 n. 요 밑으로 그리자. 밑으로 그리세요. 몇 대 몇? m 대 n. 근데 이런 게 또 있지. 뭐? 이쪽으로 m 대 n.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니? 외분점. 맞죠? 오케이? 그리고 요 두 개가 다냐? 요 두 개가 다는 아닐 거야. 맞지? P가 뭐 AB 위에 있으세요, AB의 연장선 위에 있으세요라고 한 적은 없잖아. 그러면 M 대 N이라고 하면 M이 좀 크니까 A로부터 좀 더 멀리 있겠지. 어떻게? 요런 식으로도 있을 수 있잖아. 이게 M 대 N일 수 있잖아. 맞니? 그럼 P의 후보가 어떤 거? 요 점도 있고, 맞지? 요 점도 있고. 그리고 지금 내가 하나만 찍었지만 이런 점들이 이쪽 어딘가 막 놓여 있을 거야, 맞지? 그렇죠? A로부터 좀 더 머니까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겠지. 그지?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뭘 보냐면 요 하나의 상황에서 이걸 연장을 해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내려봐. 연장은 지금 당장 안 해도 되는데 요렇게 해봐. 이거 뭐임? n 대 n. n 대 n. 각이 등서 있네. 그죠? 또 하나 더. 여기가 m 대 n. 여기 연결하면은 삼각형에 대한 외곽의 이등분선이네. 그러면 내가 아까 이거 연장을 하라 그랬지. 이거 전체 각 얼마야? 180도 아니냐? 근데 그거를 동그라미 두 개, x 두 개로 나눈 다음 동그라미 x를 합쳤다. 몇 도? 90도. 그러니까 점 P는 결국 어떻게 움직인다? 이 내분점과 외분점에 대하여 90도를 이루고 움직이고 있다라는 얘기야. 그럼 저 90도가 뭔데? 바로 내분점과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뭐 원을 그리게 되는 거야. 뭔 말할? 오케이? 요렇게 그려집니다. 그래서 결론. 문제는 이렇게 하지만 해석을 할 때는 그 두 점을 기준으로 해서 m대으로 뭐 한다? 내분하는 점과 외분하는 점을 뭐 하지?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입니다. 라고 머릿속에 기억을 해서 푸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은 외분을 내가 왜 설명했는지도 알겠니? 자, 이 문제를 다시 풀어볼 거야. 알았지? 근데 여기서 좀 잘 봐봐. 점의 좌표를 내분점, 외분점을 막 공식을 쓰게끔 주겠니? 빨리 구할 수 있게끔 주겠니? 빨리 구할 수 있게 줘. 잘 봐. 자, 간다. 잠깐만. 이거 봐도 돼? 풀이 해도 돼? 아유, 풀이 해도 돼? 저거 필기 잠깐만 멈춰봐. 시간 줄 거니까. 자, 봐봐. 여기에 A가 있어요. 싫어. 요즘 아니야. 여기 A가 있고요. 여기 B가 있어요. 됐죠? 여기에 0,1이 있고요. 여기에 0,-가 있어. 자, 그럼 우리는 뭐 찾아야 돼? A, B를 1대2로 뭐 하는? 내분하는 점 하나 찾아야 되지. 어디야? 여기 아니냐? 1대2 맞니? 자, 여기서 내분점 빨리 찾는 거 잘 봐. X좌표가 빵빵 위에 얘도 빵 아니야. 그지? X좌표는 그러다 치고. 자, Y좌표 잘 봐. A에서 B로 가는 동안에 Y좌표 얼마만큼 변했어? 6. 정확하게 6만큼 감소했지. 근데 그거를 세 칸으로 봤을 때 한 칸당 2만큼 감소 아니야? 보자마자 0,-를 취할 수 있겠어?
그렇게 찾으면 제일 빠르다. 한 번 더 외분점도 가보자. 어디야? 여기죠. 1대 2 외분점 맞니? 자, 여기는 그럼 어떻게 돼? 이쪽 길이와 이쪽 길이 똑같지? x좌표는 0이고 y좌표가 6 증가했으면 y좌표가 6만큼 한 번 더 증가시키면 되겠네. 0,7. 네 번째 외분점 빨리 찾는 거 이거야. 그래서 이게 훨씬 빨라지는 거다. 공식을 주절주절, 내분 외분 공식 주절주절 쓰고 있으면 별로 빠르지도 않음. 어쨌든 우리는 뭐 한다? 요 두 개를 지름의 양끝조로만 하는 원이 있겠지 하고 답을 내면 돼. 근데 0,7과 0,-1의 중점이 원의 중심이잖아. 0,3이죠? 반지름의 길이 요거 y좌표 보면 4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중심이 0,3이고 반지름 사이의 원이 바로 나와. 오케이? 그렇게 찾는 거야. 이게 제일 빠른 풀이에요. 알았어요? 알았어요? 요걸로 꼭 풀어주세요. 아폴로니우스는. 왜? 더 응용할 거라서. 자, 그래서 요거 아폴로니우스는 왜 그렇게 내분점, 외분점을 지름의 양끝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지, 두 번째, 그걸 이용해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요거 잘 정리 좀 해봐요. 자, 요 세 문제 풀어보자. 155번, 159번, 그리고 내가 써놓은 문제까지. 알았죠? 이거 실제 있는 문제라서 깔끔하게 떨어질 겁니다. 알았죠? 자, 155번 A, B 그리고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 얘들아 이건 무슨 유형이야?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다. 근데 우리는 P의 좌치가 아니라 P를 가지고 A, B, P를 하나 더 만들어서 무게중심 G를 만들었을 때 그 무게중심 G의 좌치 어디야? 이거에 해당하지. 자, 그래서 뭐 지난번에 설명하긴 했지만 요거 한 번 더 얘기를 해볼까? 움직이는 점 하나가 더 등장하는 문제. 어떻게 하라 그랬어? 일단은 어디 위를 움직이니? 라고 해서 그 움직이는 점이 등장하면 그 녀석을 항상 A, B로 잡아주세요. 그래서 그 뭐 직선 위를 움직이는 직선에다가 원 위를 움직이는 원에다가 대입을 해주면은 A, B에 대한 식이 나와. 알았지? 근데 우리는 항상 XY에 대한 식을 답으로 써야 된다고. 근데 지금 A, B에 대한 식으로 나와 있는 상태야. 그럼 너희들은 뭐 해야 돼? 이거를 XY에 대한 식으로 바꾸기 위한 재료가 필요한 거야. A, B를 XY로. 오케이? 그때 문제를 잘 보면은 또 밑에 뭐가 나와 있냐면 뭐뭐뭐뭐뭐를 만족하세요 라고 하면서 어떤 점, 지금은 P라 부를게, 의 자취를 구하세요. 그때 그 만족하는 재료에 움직이는 점과 P를 가지고 뭔가 이상한 식을 쓰고 있을 거야. 그래서 우리는 자취를 그리는 점을 X, Y로 잡아주게 되면은 이 만족하세요 라는 식이 분명히 A, B와 X, Y의 관계를 알려줄 거라고. 그 식을 일단 구해보면은 항상 X가 A에 대한 식으로 Y가 B에 대한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바꿔서 A가 뭔지 X에 대해서 B가 뭔지를 Y에 대해서 표현을 한 다음 요 두 개를 대입하면은 XY로 바뀔 거야. 그 재료가 여기서 나오는 거야. 만족하세요 여기서. 자, 무슨 말인지 지금 다시 한번 보자.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있고 원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존재합니다. P의 좌표를 A, B로 잡아야지. 우리는 P의 자취를 구한 건 아니잖아. 근데 우리는 무게중심이 나타내는 도형을 구하고 싶어 무게중심을 X, Y로 잡을 거야. 그럼 일단 뭐부터? 원 위에 있습니다 라는 말 때문에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4야. 뭐 A, B에 대한 식을 찾았어. 우리는 이제 이거를 XY로 바꿀 재료만 있으면 돼. 그 XY로 바꾼 재료가 이 무게중심을 구하는 공식이 뭐야? X좌표는 세 점의 X좌표를 다 더해서 3으로 나누기 맞지? Y를 어떻게 구해? 무게중심 Y좌표는 Y좌표를 다 더해서 3으로 나누기. XY가 이제 A, B에 대한 식으로 각각 표현이 됐잖아. 그래서 이 녀석을 뭐 해주세요? A에 대해서 3x-3, B도 뭐예요? 3y 플러스 6. 그 두 개를 대입을 해주면 끝납니다. 그러면 A 대신에 뭐가 들어왔어? 3x-3. B 대신에 뭐가 들어왔어?
3y 플러스 6. 그럼 이 상태로 둬도 되고 깔끔하게 양변을 9로 나누면 더 땡큐. 그래서 x-1의 제곱은 더하기 y 플러스 2의 제곱은 9분의 4. 그럼 중심이 1, 마이너스 이거 반지름이 3분의 2는 원이잖아. 그럼 반지름이 3분의 2니까 원의 넓이, 길이를 구하시오. 도형의 길이. 도형이 뭐가 나왔어? 원이 나왔으니까 원의 길이 뭐? 원이 둘레지 뭐. 알았죠? 3분의 4파이 답은 5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됐나요? 어때요? 정말 쉽죠? 오케이. 그런데 얘들아, 그런데 내가 움직이는 점 요 유형은 요즘 많이 나온다 안 나온다? 요즘은 움직이는 점 유형이 많이 나온다 안 나온다? 많이 안 나온다. 요즘은 뭐로 거의 다 바뀌었다? 직관적으로 풀리는 문제들이 다 남았다. 이거를 그림을 이용해서 직관적으로 이거겠네 라는 거를 캐치를 해보자. 자, 여기 뭐가 있어? A가 있어. 여기 뭐가 있어? B가 있어. 그리고 어떤 원이 있어. 중심의 좌표가 0,0이고 벤지름의 길이 얼마예요? 2를 만족하고 있을 거야. 그 위를 열심히 P가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맞나요? 맞죠? 랄랄라 맞죠? 맞냐? 여기 P가 있어.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싶어? PAB라는 삼각형을 만들어서 무게중심을 그리고 싶잖아. 쭉 연결하고 싶잖아. 무게중심이 뭐야? AB의 중점. 어머, 놀랍게도 2분의 3, 마이너스 3이 뭐의 값이 분수냐? 맞네. 이렇게 나옵니다. 뭐 M이라고 잡아보자. 그러면 우리는 PM을 뭐 해? PM을 2대1로 내분하는 점. 여기가 G 아니냐?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맞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잡아주면 되겠다? 원 위의 점 P. 여기에서 2대1. 원 위의 점 P. 여기서 2대1. 여기에도 점 P. 여기서 또 2대1. 보이나? 얘가 점 P. 그럼 여기서 또 2대1. 보이냐? P가 돌다 보니 여기는 G도 돌고 있는 거야. 작아졌지? 얼마만큼 작아졌겠어? 3대 1이라는 길이 비를 가지고 작아졌겠지. 왜요? 자, 하나의 예시를 잘 봐라. P가 여기 있을 때, 접할 때, 이쪽에서 G도 접하는 그런 원이 그려지지 않겠니? 중심끼리 연결을 해봐. 그때 길이 B가 2대 1이잖아. 그러면 여기가 1대 3이란 얘기지. 요 길이는 이 길이의 3분의 1배가 될 겁니다. 여기 벤지름 얼마였어? 2였어. 그래서 반지름이 3분의 2야. 답은 3분의 4. 닮음으로 풀 수 있다고. 그게 직관적인 해석이 가능합니다. 라는 말을 내가 지금 해준 거다. 움직이는 점이 등장하면은 요즘은 솔직히 진짜 그냥 내 체감이기는 한데 90% 이상 다 직관적인 해석이야. 그림으로 푸세요야. 오케이? 예. 정리? 간다. 이번엔 159번 갈게요. 자, 이거 답 몇 번 나와서 시연아? 5번. 채아도 5번? 5번? 자, 거의 대다수가 5번이 나왔어요. 자, 그러면은 내가 니은디귿을 설명 안 해도 되겠지? 이거 답 3번입니다. 자, 얘들아. 이야, 여기 봐. 자, 그래 해봐. 자, 여기 AB가 있어요. 거리비가 달라지면은 그래 돌 거야. 달라지면 돌 거야. 근데 얘들아, 1대1이면 직선 아니냐? 자, 1대1일 때는 m과 n이 같은 값일 때는 직선이다. 알았죠? 그래서 니은디귿은 맞아요. 다 잘 했네, 그래도. 디귿 한번 설명해줘. 알았어. 응, 알았어. 뭐.
자, m과 n이 각각 3대 1이래. 3과 1이래. 자, 그럼 뭐 해보자. a라는 지점 마이너스 4,0. b라는 점 4,0. 근데 m과 n이 뭐야, 왜? 3인데 1이다. PA 대 PB가 3대 1인. 그럼 이런 활용형 문제는 뭐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뭐 빨리 구하자. 객관식이기도 하니까. 알았지? 자취처럼 풀지 말고. 그럼 뭐 해? 여기 위에 뭐 여기 A가 있다. 여기 B가 있다. 그럼 PA, BB가 3대 1이라는 건데 일단 첫 번째 내분점 여기 있겠지. 그지? 자, 얼마만큼 증가해요? X좌표. 4, 8만큼 증가하죠. 한 칸당 2 증가했다는 얘기네. 여기는 뭐야? 2,0. 됐음? 두 번째 하나의 P를 더 찾자. 그러면 뭐야? A에서 더 멀리 있는 P라는 거잖아. A가 3이고 B가 1이면 맞지? 그럼 어디 있겠어? 여기 있겠네. 맞나요? 3대 1이니까. 맞죠? 어때? 요만큼씩 왔다는 얘기잖아. 4 증가, 4 증가, 4 증가, 8,0. 그 두 개를 지름의 양끝점을 하는 원이다. 삐용. 아담하구만. 그럼 2,0과 8,0의 중점. 몇 콤마 몇? 5,0. 됐죠? 알았죠? 알아요, 5. 자, 근데 벤진의 길이 얼마야? 지금 3이죠. 그지? 근데 문제에서는 뭐야? 똑같은 중심 0,5냐? 5,0이 아니네. 0,5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길이가 1인 원 위에 또 점Q가 또 있대. 그때 PQ의 최대치수인데 이거는 사실 쉬었다가 할 얘기기는 해. 뭐냐면 이제 어쨌든 P 찾았지. P의 자취 찾았지. 어디야? 5,0이거든. 그리고 중심의 좌표가 5,0인데 반지름이 3이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그리고 두 번째 제가 말하고 있는 건 0,5 다른 원이야, 다른 원. 그리고 반지름의 길이 1짜리 원이야. 그 요 위에 Q가 있고 요 위에 P가 있는데 다시 말하지만 이거는 쉬었다 할 얘기다. PQ 사이에 가장 거리가 멀리 떨어진 거는 뭐다? 중심과 중심을 연결해봐. 그놈의 연장선을 그었을 때 생기는 양끝점. 자, 여기가 PQ면 PQ의 최소값이야. 근데 PQ가 여기 있으면 그게 제일 멀리 있는 값이고 답은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에서 반지름과 반지름을 더하면 답이야. 그럼 중심과 중심 사이 거리는 5루트이잖아. 따라서 답은 4 플러스 5루트 맞지? 참. 그렇게 나오는 거야. 알았죠? 다들 잘 풀었네. 그러니까 이거 쉬었다가 할 얘기였는데. 아무튼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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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 왜 화냄? 자, 간다. 그럼 이제 요 세 번째 문제 간다. 이거 지워도 돼? 이거?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 뭐야? 만약에 P가 나타내는 도형을 구하시오였다면 그건 자취일 거야. 알았음? 그게 빠르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서술형에서는 그렇게 물어볼 거다. 알았지? 자취를 쓰라는 의미로. 근데 지금은 그 점 P가 있는데 근데 뭔가 뭐 삼각형의 넓이의 최대값 이런 걸 구하라고 하지. 뭔가 다른 걸 구하라고 하지. 맞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뭐 한다? 아프로니스원을 쓴다. 좀 빨리 구해본다. 어쨌든 우리는 2대1로 만족하는 점 P가 있는데 그 녀석이 어디 위를 돌아다녀? 어떠한 자취 위를 돌아다닐 거야. 자취를 우리가 구해 놓은 다음. 그 다음에 P를 막 움직여 보면서 삼각형 넓이를 살펴보는 거지. 자, 어떤 원을 만들겠어? 2대1 내분점, 2대1 외분점. 그림 그리는 게 제일 빠르다. 2대1이니까 여기까지 가야 되네. A, B. 자, 여기가 뭐? 마이너스 3,0. 여기는 3,0 아니다. 0,3. 그러면 이대의 내분점은 여기를 나타낼 겁니다. 맞죠? 그러면 뭐야? X값을 보면은 3 증가했어. 한 칸당 1씩 증가한다는 얘기니까 여기 어디? 마이너스 1, Y좌표 3 증가했어. 그럼 역시 1씩 증가한다는 얘기니까 2 증가. 1, 마이너스 1, 2가 되겠다. 맞지? 두 번째로 외분점. 이대의 외분점. 어디야? 여기 가겠지. 그림 너무 옹졸하게 그렸나? 여기에도 있겠지. 그럼 뭐예요? 요만큼이 2대1이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는 얘기거든. X값 3 증가했으면 X값 한 번 더 3 증가시키자. Y값 3 증가했으면 Y값 한 번 더 증가시키자. 그러면 요 두 개를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입니다. 맞나요? 됐죠?
근데 지금은 점피의 자취를 구하시오가 아니까 원방을 만들진 않을게. 대신에 중심의 좌표를 굳이 찾아본다면은 1,4가 될 거야. 반지름의 길이는 요거니까 2루t가 될 거고. 알았죠? 알았죠? 그럼 뭐 원방은 x-1의 제곱 더하기 y-4의 제곱은 8이다. 뭐 이렇게 잡으면 되겠지. 근데 지금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물어보는 질문 있잖아. 삼각형 PAB의 넓이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할 거고 각 PAB를 세타라고 할 때 아니야. 각 PAB의 최대인 각을 세타라고 할 때 탄젠트 세타를 구하시오. 뭐 이딴 식으로도 물어볼 거예요. 뭐 PAB 그래. PAB잖아. 왜? 자, 그러면은 두 가지 내용이 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 뭐 하나 해보고 갈 거냐면 일단 지금처럼 삼각형의 넓이에 대해서 최대값을 찾으러 갈 때. PAB의 삼각형은 어떻게 넓이 구하겠어? 여기에 P가 있으면은 밑변과 높이를 잡으면 되겠지. 근데 밑변이 뭐야? 항상 AB로 고정 아니냐? 그러면 뭐래? 그러면은 뭐가 제일 크면 되겠네? 높이가 제일 크면 되겠네. 어디? 제일 높이 올라가면 되겠네. 그게 언제겠어? 중심에서 딱 반지름만큼 올라가 버리는 거지. 그러면 삼각형 PAB의 넓이는 이걸 구하시면 돼. 밑변의 길이 얼마? 3루트 높이 2루트. 오케이? 답은 6. 자, 그런데 PAB라는 각이 가장 커지려면은 이게 지금 최대냐? 아니지. 더 커질 수 있지. 언제? A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그때 이 각이 세타가 되는 거야. 그럼 그때 탄젠트 세타는 어떻게 구해요? 원에 접선을 그었네. 중심에서 접점을 향해 선을 그어주면 수직으로 만나니까 이 직각삼각형에서 탄젠트를 찾는 거야. 요렇게 푸는 겁니다. 이때 이게 반지름이고 초록색에서는 이게 반지름인 거지. 알았어? 끝. 요 두 가지 문제를 제일 많이 물어본다. 그림이 근데 너무 옹졸해가지고 졸라 조그매가지고 지금 보이냐? 좀 더 크게 그릴 걸 그랬다. 아무튼 됐나? 자, 또 질문 있거나 잘 안 보여서 다시 좀 그렸으면 좋겠다는 사람 있으면은 얘기하고 일단 쉬었다 합시다. 가자, 시작하자. 자, 좀 더 진행해보자. 뭘 좀 더 진행을 해야 되냐면 아까 뭐 잠깐 나왔던 얘기기는 한데 원에서 이제 진짜 마지막에 대한 내용인데 이거는 뭔가 뭐 유형 설명, 공식 설명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상식 얘기에 좀 더 가깝긴 하다. 뭐냐면 원과의 거리에 대해서 최대값, 최소값 찾기. 아까도 뭐 저거 디귿에 해당하는 건데 원과 어떤 원 밖에 있는 한 점이 있을 거야. 자, 원 위에 있는 점 P와 원 밖에 있는 점 A 에서 만들어지는 선분 AP. 그때 뭐 해주세요? 선분 AP의 최대값, 최소값 찾아주세요. 어떻게 하면 된다? 아까도 했었던 얘기인데. 그렇지. 중심을 지나는 보조선을 그어주는 거. 그때 여기에 있을 때와 여기에 있을 때 두 개가 답입니다. 뭐? 여기가 최소값이고 여기가 최대값인 거야. 답은 어떻게 구하는데? P를 찾는 게 아니라 중심으로부터 A까지의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빼거나 더하는 거. 알았죠? 두 번째 하나 더 있어. 원이 있어. 원과 만나지 않는 또 다른 직선이 하나가 있어요. 오케이? 그 직선은 줄 수도 있고 뭐 AB를 주면서 직선 AB라 부를 수도 있고 어쨌든 원 위에 있는 점에서부터 그 직선까지의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항상 수직거리죠. 그 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 작은 값을 찾아주세요야. 그때도 마찬가지야. 이런 거리들 중에 가장 먼 거, 가장 가까운 거는 어떻게 한다? 보조선 중심을 지나게 그어주는 거야. 그때 P가 여기에 놓여 있으면은 최대값인 거고
여기에 놓여 있으면은 최소값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최대값, 최소값 구하라고 할 때 뭐 한다? P를 찾는 게 아니라 중심에서부터 직선까지 거리 D에다가 반지름을 빼거나 더해서 답을 내는 거예요. 알았죠? 그거를 살짝 응용한 게 아까처럼 원과 원에 대하여 두 원 위에 있는 점 P와 점 Q가 만들 수 있는 여러 가지 3분의 길이들 중 뭐 해주세요? 최대값, 최소값 찾아주세요. 뭐 한다? 중심과 중심을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P가 여기 있고 여기 있을 때가 최대가 되는 거고 P가 여기 있고 여기 있을 때가 제일 짧아지는 거지. 알았음? 뭐 이런 식으로 잡아가는 거지. 그래도 어떻게 풀었어?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에다가 반지름을 두 반지름을 더해서 최대값, 두 반지름을 빼서 최소값 구한 것처럼. 알았음? 물었음? 예, 여기까지. 끝. 자, 그러면 이제 진짜 내용 다 끝났어요. 알았죠? 그 다음에 어제 그 얘기 했지, 공통현. 이제 공통현 얘기도 했지. 아, 어제 안 했어? 아, 했죠. 공통현이 좀 어려운 이유 뭐였어? 공통현에 대하여 라는 말을 안 하는 문제 중에 두 문제 있었다, 그치? 그것들까지 해서 이제 원들이 쫙 종료됩니다. 어때? 원에서 한 얘기 진짜 많았죠. 이 얘기들을 나중에 다 기억을 해야 돼. 직선도 뭐 많았지만. 알았음? 뭐 평행 두 직선 사이 거리부터 해서. 됐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어디로 간다? 도형의 이동을 할 거야. 도형의 이동이라는 단어는 내용이 쉬울까 어려울까? 이동만 보면은 쉬운데 문제는 이동이 제일 어려워. 왜? 이동한 뒤에 원 가지고 또 얘기하고 우르르 다 튀어나오고 지금까지 했던 얘기 다 나와. 그리고 직선에서 했던 얘기 싹 다 나오고 평면접에서 했던 얘기 싹 다 나와. 내분점, 외분점부터 무게중심부터 해서 막 직선과의 거리도 나오고 뭐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도 나오고 접선도 나오고 다 나올 거야. 그래서 이동 단원이 사실은 어려워. 그래서 옛날에는 너희 교육과정 말고 수학 상이라는 너희로 치면 공통 수학 원에 마지막에 도형이 있었지. 그래서 꼭 1학기 기말고사가 어디서 끊어졌게? 원에서 끊었음. 그러면은 2학기 중간고사가 이동부터 시작하지. 그럼 어때? 직선 얘기, 평면좌표 얘기, 원 얘기부터 다 공부 다시 해야 됐음. 오케이? 그랬었는데 일단 그렇게 하다 보니까 수상 얘기가 너무 많았어가지고 너희들은 그 도형의 방정식과 경우의 수 자리를 싹 바꿔버린 거야. 근데 경우의 수만 넣자니 너무 적어가지고 행렬도 추가시킨 건데 어쨌든 이제는 뭐 공통수학 1과 2가 너네 교과서가 공통수학 1이라는 교재야. 그냥 공통수학이라는 교재야. 1이라고 따로 있어. 그러면 아마 뭐 끊거나 하진 않았을 거예요. 대부분. 어쨌든 뭐 오늘 뭐 한다? 도형의 이동까지 간다. 알았지? 근데 도형의 이동 다시 말하지만 도형의 이동이 어려운 게 아니야. 이동을 한 뒤에 또 원 얘기, 직선 얘기, 평면좌표 얘기가 계속 다시 또 추가가 될 거라서 그래서 어려운 거지. 너희들은 어차피 이번에 평면좌표 직선 원 해야 되지. 그래서 이동만 생각하면 그냥 쉬운 단어라고 생각해도 돼요. 알았죠? 자, 도형을 이동을 해볼 거야. 근데 첫 번째, 실제로 이제 이동을 해볼 건데 이걸 왜 썼지? 미안요. 자, 여기서 뭐 해본다? 일단은 두 가지 이동이 있다. 첫 번째는 뭐 한다? 평행이동. 두 번째는 뭐 할 거다? 대칭이동을 해볼 건데 일단 평행이동을 해보는 대상이 뭐가 되고 뭐가 되는 경우? 점이 되는 경우와 도형이 되는 경우. 그래서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어느 한 점, x, y라는 점이 있었음. 이 점을 뭐 해볼 거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을 시켜볼 거야. 그럼 이동 후의 점은 어떻게 되죠? 이동한 만큼 더해주면 됩니다. 모르겠는 사람 손. 없지? 두 번째, x, y라는 점을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시켜볼 거야. 그럼 뭐가 되죠? x는 그대로 있고 y 방향으로 이동한 만큼 y좌표를 더해주면 되죠. 만약에 x, y를 x축의 방향으로는 a만큼 y축의 방향으로는 b만큼 평행이동 시킨다면 둘 다 이동한 만큼 더해주시면 됩니다. 졸라 쉽다, 그죠? 두 번째, 도형이 있어요. fx, y는 0이라는 일단은 일반형으로 쓰긴 썼는데 뭐 표준형이든 일반형이든 크게 상관은 없음. 이런 도형이 있었어. 자, 찬주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도형을 평행이동 시켜보자. 도형의 방정식이 뭐가 되죠? f
x 마이너스 a, y는 0입니다. 자, 됐나요? 이동한 만큼 더하는 게 아니라 이동한 만큼을 뺀 걸로 도형을 써야 돼. 알았음? 자, 왜 그런지 지금부터 얘기를 해주자면 여기에 도형이 하나 있었어. f, x, y는요. 맞죠? 근데 그 위에 뭐가 있었다? 예를 들어서 p, q가 있었다고 쳐봐. 그럼 위에 있으니까 대입하면 성립하지? 성립한다. 누가? f에다가 p가 들어가고 q가 들어가니까 0이 된다라는 말이 뭐 한다? 성립한다라고 한 거야. 그런데 이 도형을 뭐 해볼 거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이동을 시켜봤어. 그걸 f를 이용해서 지금부터 표현을 하고 싶은 거라고. 알았죠? 근데 이 위에 있던 p, q가 여기로 이동했겠지. 얼마만큼 이동했겠어? a만큼, b만큼. 맞니? 그래서 점의 좌표는 더하는 게 맞아. 근데 너희들은 요 녀석과 요 녀석을 여기다 대입해도 성립해야 되지. 맞죠? 맞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도형에다가 x 자리에 뭐 할 거야? 얘를 때려 넣을 거고 y라는 놈의 자리에 q 플러스 b를 때려 넣을 거잖아. 그치? 대입을 해서 성립하게 해야 되는데 성립하는 식은 뭐야? p가 들어가야 되고 q가 들어가야 돼. 그럼 더하기 a는 도형이 없애줘야지. 그래야 다시 p가 되고 얘가 없애줘야 b를. 그래야 q가 돼서 성립하는 fp, q가 나올 거 아니야. 알았죠? 그래서 이동한 후의 점을 대입하기 위해서 도형이 빼기 a 빼기 b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알았니? 그래서 이게 평이동에서는 뭐다? 부호가 반대가 되는 이유가 저런 이유 때문이다. 어쨌든 그래서 y축의 방향을 b만큼 이동시켜도 x가 아니라 y가 아니라 y-b를 쓰면 되고요. 그리고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이동시켜도 뭐 한다? x 대신에 x-a, y 대신에 y-b를 쓰면 돼. 자, 이걸 이미 너희들은 알고 있어. 뭐? 원 생각해봐. 중심의 0,0이고 반지름 길이가 2라고 쳐봐.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 아니냐? 근데 중심의 좌표가 이걸 이동을 시켜서 3,3까지 왔다고 쳐봐. 3,4라고 하자. 3,4까지 왔다고 쳐봐. 원의 방정식은 뭐야? x-3의 제곱 플러스 y-4의 제곱이 반지름 2 제곱이라고 쓰잖아. 3만큼 평이동을 시켰으니까 x 대신에 x-3을 쓴 거고 4만큼 이동시켰으니까 y 대신에 y-4를 쓰고 있는 거라고. 맞죠? 이거 생각하면 이미 너희들 써본 거야. 알았지? 이제 어쨌든 이동을 했다. 이동 후에 도형을 구하고 싶으면 뭐 한다? x 자리를 x-a가 y 자리를 y-b가 차지하면 됩니다. 알았죠? 이게 도형의 평이동 끝. 그럼 두 번째 어디로 간다? 대칭이동으로 가볼 거야. 대칭이동도 더 쉬움. 대칭이동이 더 쉬움. 근데 대칭이동 또한 뭐? 결국 점의 이동이 있고 도형의 이동이 있습니다. 알았나요? 자, 점이 있음 몇 콤마 몇? x, y. 자, 이번에는 이동을 해볼 거야. 총 5가지 대칭 이동이 있어요. 교과서는 아마 3개 또는 4개만 설명할 텐데 일단 누구에 대하여 대칭 이동 시켜보자. x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 시켜보자. 우리는 누구의 부호 바꾸는 거 알고 있어? y의 부호를 바꾸는 걸 알고 있어요. 여기에 1,2가 있었다.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키면 y의 부호가 바뀌어야 된다. 알았지요? 아이 놀랍다. 그치? 됐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 해보자? y축에 대해서 대칭 시켜보자. 누구의 부호가 바뀌어? x의 부호가 바뀌죠. 그래서 x, y를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 시키면 x의 부호 바꾸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게 아닌데?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 시켜보자. 그럼 뭐 하면 된다 얘들아? 둘 다 부호를 그렇지 바꿔줍니다. 네 번째, y는 x에 대하여 대칭 시켜보자. 그럼 뭐다? x, y를 자리를 바꿔버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y는 마이너스 x라는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 있어요. 이거는 기억하세요. x, y를 뭐 한다? 자리와 부호를 다 바꿈. x, y에서 여기로 올 때. 알았지? 이런 식으로 꼭 기억하세요. 자, 그럼 도형은? 쟤처럼 부호가 반대 뭐 이런 거 장난을 치는 게 있을까?
없습니다. 그냥 x축 대칭 이동이면 또 y의 부호를 바꾸면 돼. 왜? y의 부호 바꾼 걸 넣었을 때 똑같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또 y의 부호를 바꿔두는 거야. 알았음? 오케이. 끝. 그러면 y축 대칭, 원점 대칭, y는 x 대칭, y는 마이너스 x 대칭, 도형의 방정식 전부 다 뭐다? y축에 대한 대칭 이동이면 x의 부호 바꾸기, y는 그대로.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면 둘 다 부호 바꿔주기, y는 x 대칭이면 xy의 자리를 바꿔주기,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면 x 자리에 마이너스 y를, y 자리에 마이너스 x를 자리와 부호 모두 바꿔주기 하면 끝. 도형이동 특수한 유형 빼고 다 설명한 거예요. 이게 다예요. 이거 가지고 이제 짜집어서 만드는 거야. 이동을 시키는 원이,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키는 원이 어떤 점과 직선과 접한다. 또 D는 안 쓰면 되고. 오케이? 뭐 y는 x에 대해서 이동시킨 직선이 어떤 원과 접한다. 또 D는 안 쓰면 되고. 어떤 직선에 대해 뭐 y축이랄까?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시킨 원이 어떤 점과 만나서 뭐 어떤 점까지의 거리의 최대값 최소값 구하면 돼요. 맞죠? 또 뭐하지? 뭐 어떤 점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킨 점이 있는데 그 점에서 원을 향해 긋는 접선을 구하시오. 또 구하면 되고. 알았죠? 이런 식으로 계속 뭔가 여기다가 좀 앞에 그 직선 원 내용을 자꾸 합쳐 놓을 거다. 알았지? 뭐 이동시킨 점들 A, B, C가 있었는데 A, B, C를 전부 다 뭐 Y는 X 대칭시키든 A, B는 Y는 X 대칭시키고 C만 뭐 X축 대칭시켜서 만들어진 세 점을 각각 A', B', C'이라 한다. 그때 뭐 A', B', C'에 대해서 또 무게중심 얘기할 수도 있고 계속 앞에 거랑 섞을 거예요. 알았죠? 그런 식으로 나온다. 그럼 이동 얘기만 보면은 뭐 하다고? 이게 다라고. 알았지? 그래서 원래는 이제 좀 기본적인 내용들 쫙 설명해줘야 되는데 오늘 이동 끝낸다 그랬죠. 그래서 그 내가 아까 말했던 특수한 상황들 두 가지만 좀 설명하고 오늘 마칠 거야. 그 문제를 풀어볼 거고. 알았지? 알았지? 자, 이거 정리할 거 있는 사람. 다 됐나? 어떻게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은 어떤 내용으로 가야 되고 어떤 내용을 내가 지금 말하고 싶은 거냐면 점에 대한 대칭 이동과 여기서 말하는 점은 원점 말고 또 어떤 직선에 대한 대칭 이동이 있고 그 이동을 각각 점과 도형을 이동을 시켜보는 거예요. 요게 이제 좀 심화 유형이에요. 요즘은 사라졌어, 많이. 어떤 게 사라졌는지 도 다 얘기해 줄게. 자, 어떤 거? 원점 말고 다른 이상한 점, 막 2,3에 대하여 대칭시켜봐. 이런 거. 자, 간다. 어떤 점 A가 있었어. 그런데 우리는 점 P를 줄 건데 그거에 대해서 뭐한 대칭 이동시킨 점 B를 구하시오라고 합니다. 되게 쉬워 보이지? 어렵다? 왜? 왜? 너네가 스스로 어렵게 만들고 있어. 왜? 자꾸 그림 안 그려서 그래. 그러니까 A가 있고 P가 있는데 P에 대하여 A를 대칭시켜 보세요라고 하면은 머릿속으로 그냥 식만 막 공식만 나 이거 배웠는데 식만 떠올리고 있다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거야. 그림 한 번만 그려보면 누가 봐도 P가 중점이잖아. 그럼 이동시키고 싶은 대상 주겠지. 그 다음에 뭐? 이동의 그 뭐라 해야 돼? 대칭 기준이 되는 P, M, N 주겠지. 그리고 B를 물어봤겠지. 또는 뭐 B를 준 다음에 P를 구하라고 할 수도 있고. 어쨌든 나는 구하고 싶은 놈의 XY가 있으면 우리는 뭐 하면 돼? 그냥 M 자체가, M 쓰지 말자. P 자체가 뭐다? AB의 중점입니다. 라는 사실만 쓰면 되는 거야. 알았음? 알았음? 두 번째. 이거 먼저 하자.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켜주세요.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어. 자, 어떤 직선을 줍니다. y는 mx 플러스 n.
그리고 여기다가 A라는 점을 줄 거야. 뭐 예를 들어서 A, B. 그때 A라는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 주세요라고 하면 뭐 한다? 이렇게 만들어 주면 돼. 그걸 B라고 물어봤다고 치자. 알았지? 그럼 이제 또 물어보는 놈을 뭐해? X, Y로 미수를 잡기는 잡는데 여기서 딱 두 가지 성질 써야 돼. 첫 번째 뭐다? A, B의 중점이 뭐 한다? 직선 위에 존재한다. 그러면 이 XY를 이용해서 중점의 좌표 나타낼 수 있지. 2분의 A 플러스 X, 2분의 B 플러스 Y. 그거를 여기다 대입해주면은 XY에 대한 식 하나 나오지. XY 아직 안 나왔지. 그럼 하나 더 쓰면 돼. 그게 바로 뭐다? 대칭 이동 시킬 때 아무렇게 대칭 이동 시키는 게 아니라 수직이 되게 대칭 이동 시키거든. 그래서 뭐 한다? 수직이다. 즉 뭐다? AB의 기울기와 이 직선의 기울기가 곱하면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AB의 기울기가 뭐다? 마이너스 n분의 1이다. 딱 요 두 가지 사실만 쓰면 돼. 얘는 중점만 쓰면 되고. 알았음? 그거를 뭔가 공식처럼 외우려고 한다기보다 이 그림으로 이해를 해주세요. 알았음? 알았음? 한 문제씩 한번 풀어볼까? 갑자기 왜 이렇게 또 엄숙해졌나? 네? 네. 중이야, 쌤? 이동. 스텝 3, 1. agree. 여기 있다. 자, 215번 하나 푸시고요. 졸라 쉽죠? 216도 하나 풀어보세요. 졸라 쉽죠? 자, 215 뭐요? 점 3,4가 있습니다.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어떤 직선에 대하여 대칭하세요. 뭐야, 이거지? 점을 직선에 대해서 대칭해서. 맞죠? 그래서 뭐 하면 된다고? 여기에 3,4가 있다고 치고, 이거는 사실 설명용 그림이긴 하다. 여기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가 있다 쳐. 그럼 우리는 뭐 하고 싶어? 대칭이동 한 점, 뭐 여기 있겠지? 요 점의 좌표를 찾고 싶은 거야, 맞지? 그래서 이 점의 좌표를 뭐 이제는 A, B 써도 돼. 아까 내가 X, Y를 썼지만. 또는 문제에서 P, 썼으면 P, Q 썼으면 P, Q 따라가자. 어쨌든 우리는 뭐 한다? 둘의 중점이 직선 위에 있다. 그럼 요 점의 좌표부터 찾아볼까? 뭐예요? P 플러스 3 나누기 2, Q 플러스 4 나누기 2. 됐죠? 그게 뭐 위에 있다? 직선 위에 있다. 그럼 대입하면 끝. 그럼 뭐 나왔어? PQ에 대한 식 하나 나왔지. 양면 2배 한다고 해도 깔끔하지 못하지. 맞지? 그래서 뭐야? 아직까지 PQ에 대한 식이 하나가 더 필요한 상태야. 맞나요? 그거 하나가 더 뭐다? 수직. 그래서 X값의 증가량분의 Y값의 증가량이 뭐다? 1이다. 그렇지?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곱하면 마이너스 1 되려면 기울기 1. 그래서 Q-4가 P-3이다. 넘겨서 이게 된다. 그럼 두식 연립해주면 PQ가 나오는 거예요. 더해주면 Q는 마이너스 1. P는 마이너스 2. 피언니 어때요? 정말 쉽죠? 그래서 답은 뭐야? 제곱 더하기 제곱이네? 어쨌든 뭐 5 나오네. 알았죠?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두 번째 하나 더. 이번에는 216번 보자. 자, 근데 이번에는 뭐야, 얘들아? 2,1이라는 점에 대하여 이동을 하라고 하지. 맞지? 그럼 어디야? 여기다. 맞지? 근데 누구를? 이동시키고는 대상이 누구를? 대상이 누구임? 직선을. 뭐야? 이거야. 맞지? 자, 결론부터 얘기를 해줄게. 두 가지 풀이가 있다. 첫 번째 풀이는 옛날의 주류, 요즘은 비주류가 된 풀이. 뭐? 방금처럼 중점에 대한 사실을 써. 근데
자취처럼 푸는 거야. 두 번째는 이걸 잘 보면 움직이는 점이 등장할 거야. 그래서 직관적인 해석으로도 풀 수 있어요. 두 번째, 얘도 똑같아. 솔루션 1, 첫 번째 풀이. 옛날의 주류 풀이, 요즘은 비주류가 됐음. 뭐? 중점은 어쩌고 저쩌고 라는 얘기와 수지가 어쩌고 저쩌고 라는 얘기를 만족하면서 뭐 해주세요? 자취를 풀어주는 거야. 근데 이번에도 이 도형 위를 움직이는 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움직이는 점 유형이야. 그래서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 형태의 문제만 남긴 게 요즘의 이 유형이다. 잘 봐. 두 가지 풀이를 보여줄게. 뭐 했어? 일단 상황부터 보여주자면 여기 뭐가 있어? y는 2x 플러스 1이 있습니다. 맞나요? 여기 뭐가 있어? 2,1이 있습니다. 맞나요? 그러면 이 노란 직선을 2,1이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켜보세요 라고 하는 거야. 너네 점에 대한 대칭, 다른 말로 점대칭이라고도 하는데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은 뭐게? 어떤 도형이 있었어.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켜주세요 하면 우리 구할 줄 알잖아. xy 자리 부호 바꿔버리면 되거든. 근데 원점에 대한 대칭 이동 자체가 뭐냐면 원점을 기준으로 뭐 해주세요? 180도 회전시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다시 뭐? 점을 기준으로 대칭 기준이 되는 점을 기준으로 뭐? 180도 회전. 그럼 저 직선 180도 회전시켜봐. 그럼 어떻게 돼? 그냥 이거임. 원래대로는 360도고 이 자식아. 180도만 돌리라고. 180도만 돌리라고. 자, 요거 다 알았지? 알았지? 그래서 원래 풀이는 이 위에 점이 있어. 뭐? A, B가 있어. 근데 그 점 A를 이 2,1이라는 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할 수 있겠지? 맞지? A'이라 잡자. 여기도 A가 있었다 치자. 대칭 이동 시킬 수 있겠지? 맞지? 그냥 여기를 잡자. 그놈들의 뭘 연결해주세요? 자취를 연결해주세요. 이걸 구하는 거야. 그래서 원래 풀이는 뭐다? B가 2A 플러스 1이다 라는 것을 만족하는 AB가 존재하는데 우리는 뭐 한다? 2,1이 중점인 A 프라임의 자취를 구하러 가는 거야. 알았니? 알았니? 그래서 뭐 하면 돼? 관계식 X와 A를 더해서 2로 나누면 2다. 더하면 4다. B와 Y를 더해서 2로 나누면 1이다. 더하면 2다. 그래서 A가 X에 대해서 B가 Y에 대해서 표현이 되면은 대입을 해주면 답인 거야. 뭐야? 2-y는 2에 4-x 플러스 1. 한 번 더 정리. y는 2x 마이너스 7. 끝. 답은 마이너스 5번입니다. 알았나요? 이게 솔루션 1. 움직이는 점처럼 푼 거야. 자취. 근데 이거 잘 안 나온다 그랬지. 움직이는 점 하면서. 이런 거. 그치? 그래서 어떻게 푼다? 직관적으로 해석해서 푼다. 저 두 직선 어떨 것 같아? 딱 봐도 평행할 것 같아. 그래서 얘가 기울기니까 얘도 2로 잡는 거야. 그럼 상수항만 구하면 되는데 이 위에 아무 점이나 아무거나 잡아봐. 시연아, 무슨 점이 제일 심플해 보여? 0,1. 대칭이동 시켜봐. 4,1. 오케이? 끝. 그럼 끝. 평행이라는 사실만 너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돼. 오케이? 그게 다예요. 알았니? 그리고 대표적인 점 아무거나 하나만 진짜 이동을 시켜주면 돼. 알았음? 이게 훨씬 쉽지. 요즘은 그 유형만 남았어. 직관적으로 풀 수 있는 유형, 지금 같은 문제만 남았어. 이동하고자 하는 대상이, 도형이 막 2차함수, 1, 뭐 3차함수, 1은 있다. 3차함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직선만 이동시켜 보는 거야. 알았지? 그럼 이것도 말로만 설명해 볼까? 자,
얘를 얘에 대해 대칭 이동시킨 직선 찾아주세요 라고 해도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겠냐? 일단 세 개가 다 맞나. 그래서 이동하고자 하는 직선과 기준이 되는 직선의 교점을 구해. 그거를 지나는 빨간 직선을 찾는 거야. 그런데 노란색 직선 위에 이거 말고 다른 점 하나를 잡아. 그거를 실제로 대칭이동 시켜줘. 그러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풀면 돼. 이건 직관이라기보다는 그냥 점점 찾는 거지. 알았지? 직관 느낌은 조금 아니고. 아무튼 알겠나요? 그러면 끝이에요. 도형이동 끝. 어려운 유형들도 이제 이것만 남았기 때문에 생각보다 쉬워. 어쨌든 이동이 어려운 이유는 뭐라 그랬어? 아까도 내가 어제부터 계속 얘기하는 건데, 이동이 어려운 이유는 또 직선을 물어보고 또 원을 물어보니까 어려운 거지. 어차피 평면, 직선, 원을 시험 공부해야 되는 너희들한테는 그나마 나은 거지. 오케이? 지난번에는 잘렸었잖아, 원에서. 그리고 다음 학기로 넘어갔었잖아. 근데 거기서 또 직선, 또 원, 또 평면 다 공부해야 되니까 그때가 어려웠고 요즘은 이제는 쉬워요. 알았죠? 이동은 별거 아닙니다. 알았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시다. 그래서 요것과 관련된 유형들을 내가 숙제를 내줄 건데, 뭐 어차피 다 했으니까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거면 돼. 직선 원의 스텝 2, 3 다 남았죠? 그거 다 풀고 이동의 스텝 1만 풀어오시면 됩니다. 알았음? 알았음? 다음 시간에는 근데 풀이하고 나면 이동해서 더 설명할 거는 없고, 자취액이 뭐 혹시 한두 개 풀이할 거 있으면 그것만 해주고 나머지는 다 집합 명제로 바로 넘어갈 거야, 다음 주는. 알았지? 바이바이.